송배전에 있어서 전기 방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배전이지만 그냥 우리가 쓰는 그 전기 방식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은 삼선식이 있고요, 삼상 4선식이 있죠. 요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상 2선식이 있고요, 단상 3선식이 있죠. 요거를 순서를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상 3선식, 단상 2선식. 어쨌든 삼상이 포함된 선 세 가닥이 포함된 것들을 위에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삼상 3선식은 바로 송배전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배전. 송배전 그러면 안 되죠. 송전이죠. 송전에서 이렇게 쓰죠. 우리가 밖에 가다 보면 전부 다 철탑들 높이 있는데 전부 다 삼상 3선식이죠. 그리고 이제 배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요게 되죠. 저도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여기 이제 삼상 4선이 들어오죠. 우리나라는 22.9 kV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압을 내려서 쓰는 게 되겠죠. 그러면 전기 방식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상과 선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선은 다 아시겠죠? 전선 그러면 선이 두 가닥 그러면 2선 그리고 세 가닥 그러면 3선 그리고 한 가닥이면 1선, 뭐 이렇게 하겠죠. 이거 이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이건 다 알 거고, 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자, 이제 변압기가 TR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1차 측에 코일이 이렇게 감기겠죠. 1차 측에 이렇게 감겨 나갈 거고, 또 2차 측에도 코일이 이렇게 감기겠죠. 여기서 우리는 그 상은 뭘 뜻하냐면 이 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일. 이거를 감겨져 있는 코일을 가지고 상이라 그런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게 바로 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 상이라는 것은 코일을 얘기한다 그랬죠. 코일인데 전압을 발생시키는, 전압을 만들어내는 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측에서 2차 측에 그죠, 자속에 의해서 2차 측에 전압 기전력이 E2가 발생을 하게 되죠. E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코일, 요 코일, 이걸 바로 상이라 그런다. 상. 그죠? 이렇게 발생된 전기를 쓰려면 선이 몇 가닥이 필요해요? 양쪽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두 개의 선이 필요하죠. 여기에 1선, 1선. 합치면 2선이죠. 2선.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생시키는 코일이 한 개, 그래서 단상 2선, 선이 두 개 필요해서 2선식이라 합니다. 이거를 회로로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을 그리고, 그죠? 여기에 전압이 발생을 하겠죠. 뭐 V라고 쓰든지 E라고 쓰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연결됩니까? 부하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하를 그려주면, 자, 부하를 연결을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부하.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바로 단상 이선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상이란 얘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한 개란 얘기고, 그죠? 전력을 전기를 일으키는 부분. 그 다음에 선이 두 가닥, 하나, 둘.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이선식이다. 여기서 혹시 높아침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코일 하나 더 있는데, 이 코일은 아니죠. 사용하는 요측에서 볼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발전기에서 처음에 만들어낼 때 삼상으로 만들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여기서 1차, 2차 볼 때 2차라 그러면 2차에 해당되는 거죠. 발전기에 1차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전기는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게 한 2차 쪽, 여기서 굳이 치자면 2차 측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기전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뭐 수차를 통해서 에너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2차죠. 새롭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면 단상 2선식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단상 3선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보고, 여기서 기전력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죠. 코일이 있다 그랬죠. 코일. 자, 여기다 코일을 감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아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전기를 일으키는 요 코일 부분 있죠. 코일이 한 개죠. 그러니까 단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인이 보면은 두 개가 깔린 거죠.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 이렇게 된 거죠. 선이 두 개니까 2선이 되겠죠. 2선.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감겨 있는 요 코일 있죠. 여기 요 코일, 요 코일에서 가운데를 하나 납땜을 하든지 해서 쭉 하나를 더 뺀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가서, 자, 이쪽에 뭐 부하가 걸리겠죠. 여기 부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부하 부분입니다. 단상 2선으로 들어간 건데, 자, 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헷갈리니까 좀 이렇게 할까요? 이제 다시, 자, 이렇게 그랬을 때 코일이 여기 있다 그랬죠. 코일 부분, 그죠? 코일. 그 요게 단상, 한상 이렇게 보고, 선이 두 가닥이죠. 1선, 1선. 그러니까 1W, 1W. 와이어가 두 개. 그러면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2선식. 단상 3선식은 뭐냐? 여기다가 가운데를 선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요 코일의 가운데쯤에서 한 선을 더 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뉴트럴 중성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N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 단상 3선식이다. 뭐라고요? 단상 3선식이다 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우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을 세 가닥을 줘요. 하나, 둘, 세 가닥. 세 가닥 주 가운데 이름을 N이라 그러고 위에 A, B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 중성선이라는 뜻이죠. 세 가닥인데, 그래서 이거는 단상 3선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 가닥을 주는데, 자 왼쪽처럼 세 가닥인데 여기다가 뭐 A, B, C 이런 식으로 준다. 그럼 이건 n선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삼상 3선식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설비 기술 기준이 변한 다음에 L1, L2, L3로 나타내도 삼상 3선을 얘기하죠. 이 단상 3선에서 여기 코일이 이렇게 감기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두 개를 연결해서 빼내서 N선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코일이 마치 두 개처럼 보이죠. 여기 하나 쫙 연결한 다음에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단상 3선의 표현이라는 거. N자가 있나를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코일이 두 개네 이상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전기에서는 이상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상 3선식의 전압인데요. 자 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A고 B라 그러고 중성선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코일에 220V를 줬다. 요 사이에 그죠? 220V 걸렸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했냐? 코일의 가운데를 쫙 연결을 했기 때문에 반만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110V, 이쪽에도 110V가 됩니다.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110V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이 걸린다. 그래서 보통 단상 3선식에 따를 때 우리 전압을 110에 220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꼭 이것만 이렇게 표현을 꼭 하지 않고 항상 2차가 여기 뭐 110에 220 여기가 110이고 그죠? 이쪽이 여기 110을 얘기하는 거죠. 220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전압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걸면 여기 220 되는 거죠. 220V 요 사이. 그래서 종류가 다른 전압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단상 3선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200에 400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300에 600이 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110, 220을 쓰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단상 3선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상 3선식을 보겠습니다. 그럼 코일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죠. 자, 이렇게 하나 떼볼까요?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죠. 자,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코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1상, 2상, 3상, 3상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통 여기에다가 선을 연결하죠. 자, 이렇게 자 사용하기 위해서 선이 보면 이제 두 개씩 연결이 됐죠. 이렇게 두 개씩. 이걸 3상 3선이라 그러냐? 아니죠. 현재는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이걸 이제 묶어서 쓰게 되죠. 묶어서 쓰게 된다. 그래서 묶으면 3개를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3개를 그죠? 묶으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묶냐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보면 여기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여기서 두 개를 연결을 하고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다시 그래서 모아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코일이 하나 놓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놓이고요. 이렇게 하나가 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묶으면 이걸 델타 결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 그런다. 그리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자, 여기다 이제 선을 연결을 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꼭지점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실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다 아실 거고, 그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내용들을 좀 그렇구나 하고 조금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이제 뭐 A, B, C, 보통 뭐 A, B, C로 많이 주니까 우리가, 그죠? L1, L2, L3이지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코일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서도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A 쪽, 요게 A가 되는 거죠. 꼭지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걸 보면 요게 A라 그럴 수 있고, 요건 B라 그럴 수 있고, C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극성을 표시해 보면 이쪽이 플러스, 이게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각자를 본 거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되겠죠. 아니 교리인데 무슨 극성이 있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교리는 얼터네이티브 볼테이지니까 사실은 극성이 계속 바뀌는 건데, 우리가 계산상,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정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A하고 B 사이니까 이거를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AB라 그러죠. 이렇게 AB. 항상 이 앞쪽이 플러스 부분을 써주는 겁니다. 플러스 부분, 그죠? 뒤에는 마이너스 부분을 써주는 겁니다. 표시하는 그런 약속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V 플러스가 B 쪽이니까 BC가 되고, 그럼 여기는 VCA가 되죠. 이제 가끔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AC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죠. 정확하게 표시를 하려면 C가 플러스 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성간 전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VAB로 표현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전류의 흐름 방향인데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흐르죠.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여기서 1로 나누고 1로 나누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류의 흐름 방향까지 좀 기초적인 이 삼성삼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봤습니다. 뭐 델타 결선에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류는 어떻게 합니까? 전류의 크기. 전류는 상전류, 선전류가 있는데, 그죠? 요 선간에 걸리는 전류, 그죠? I, 뭐 예를 들자면 A, B. 요 상에 걸리는 전류 있죠? 요 전류, 그죠? 요 전류 I, A, B와는 차이가 어떻게 있냐? 요건 상이고, 요건 선이죠. 요게 루트 3배의 차이가 난다. 그만큼 루트 3배. 그래서 루트 3배를 해줘야지 된다. 이것도 뭐, 그죠? 전기 기능사부터 열심히 들어오던 얘기니까 다 아시는 얘기라 생각되죠. 그 다음에 이제 Y 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델타 결선이고, 자, Y 결선 코일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닥씩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나, 일단 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A 편의상 B, C라고 부르게 되면, 자, 요거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A죠. 그럼 여기 B죠. 여기 C 이렇게 된다. 그 극성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 감기가 심해가지고 제가 감기 걸려서 한 일주일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이쪽이 이제 플러스입니다.
y길선은 바깥쪽이 전부 다 플러스다. 가운데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전압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압은 요거를 VAB 그러겠죠. V 어떻게 됩니까? VA라 그랬죠. VA. 그죠? 여기는 A밖에 없어요. B는 여기 있는 거니까. 요 사이에는 뭐라 그럽니까? 선간전압을 그러죠. 그러면 VAB라 그러죠. 그럼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루트 3배가 된다. 루트 3배. 델타에서는 전류가 그랬지만 여기 전압이 이쪽으로 가려면 곱하기 루트 3배가 돼야지 이렇게 된다. VAB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아주 뭐 센 기초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가운데서 선을 한 가닥 짚어갖고 낼 수가 있죠. 가운데를 뭐라 그러면 여기를 중성점이라고 중성점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선을 하나 이렇게 쭉 끌어내갖고 쓰게 되면 이거를 중성선이라고 그래요. 중성선. 그래서 이 중성선과 그죠? A나 B나 C나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전압으로 하면 이게 220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루트 300 곱하기 루트 300한 게 선전압이니까 결국은 요게 380 루트 300이니까 이것도 380 요쪽으로 해도 380 380이 세 가닥 나오죠. 세 군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 우리 이제 3상 4선이라고 그러고요. 4선 중에 한 선은 중성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220에 380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앞에서 뭐 200에 400 이렇게 하면 2배죠. 2배. 2배죠. 이거는 단상 3선이고 단상 3선이고 단상 3선이고 여기서는 요게 2배가 아니죠. 그래서 루트 3배구나. 루트 3배. 루트 3으로 나눠보면 되지. 380. 220이 나오면 아 이거는 3상 4선식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전압을 보고도. 그 다음에 위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상 여기 이제 AB죠. AB. 여기서 전압을 보겠습니다. VAB, VBC, VCA가 될 거고 Y에서 보면 여기에 저는 VA가 되겠죠. 여기는 VB, 또 VC가 되겠죠. 그죠? 전압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적는 거를 VB, VC 이렇게 되게. 상회전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쪽 방향 시계 방향이 됩니다. 이쪽도 이렇게 방향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VAB와 VBC와 VCA 이렇게 되죠. CA 이렇게 되면 위상 차이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걸 알아보면 자 VAB 각도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아까 여기 얘기한 이제 요 순서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이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지상이고 만약에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면 진상이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상 지상 뭐 앞선다 뒤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AB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0도를 기준 잡았을 때 이건 뒤지는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120도가 될 테고 이거는 마이너스 240도가 되겠죠. 240도는 진상으로 보면 120도하고 같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Y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델타를 이렇게 본 거고 Y에서도 보면 VA 이렇게 있고 VB, VC 그럼 A를 기준 잡으면 여기가 0도 마이너스 1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상 상태에서, 평상 상태에서 우리가 삼상에서 위상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압계기는 삼상 평행이 되고요. 평행이 되고 다 크기는 똑같다. 세 변이 다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델타 Y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이 3개가 있다. 하나, 둘, 주로 시험에 뭐 삼상이 이제 언급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결선을 이제 세 가닥이 나가야 되는 거죠. 세 가닥. 그죠? 세 가닥. 삼선. 세 가닥이 나가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여기도 묶어야죠. 이렇게 묶고. 그래서 요 묶은 데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빼고, 이렇게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묶은 데서, 그죠? 하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델타 결선이다. 이걸 이제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제 생 기초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시 뭘 해야 됩니까? Y 결선을 해보죠. 이렇게. 자, 하나, 둘.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좀 다지세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Y 결선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 3상 4선 결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총 4가닥이 나와있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하나씩 뺍니다. 하나, 그죠? 둘, 셋. 이렇게 뺐죠. 그 다음에 중성선이 있어야죠. 마이너스를 하나, 둘, 3개를 합쳐서 묶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빼내면 되죠. 그럼 이게 뉴트럴 중성선이죠. 이게 3상 4선이 되겠다. 그래서 이건 기초니까 꼭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3상 3선이 있었고 3상 4선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단상 3선을 알아봤고 단상 2선을 알아본 거죠. 자, 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꼭 숙지하시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뭐 기초적인 게 안 되면 다른 게 다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전기 방식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